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초힐스센터 희귀희귀쌤이에요. 오늘은 아쉽게도 맞추얼 컬러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쉽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컬러가 주는 힘에 대해서 지난 3회 동안 알아보았는데요. 컬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떤 힘을 갖다 주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진짜 청소년을 모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야기 만나러 함께 가보세요. 서초헬스센터에서 준비한 맞추얼 컬러 컨텐츠는 링톡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청소년에게 맞춤형 컬러를 진단해 주실 컬러 테라피스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컬러 테라피스트 임휘성입니다. 오늘 이 컬러들 보면서 네. 끌리는 컬러 있었어요? 혹시 눈에 들어오는 컬러? 그 뒷줄에 세 번째 보라색 그거. 네. 앞에다 놓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왜 눈길이 갔을까요? 그냥 이 보라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둘이 섞여 오묘한 느낌에다가 평소에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저 옆에 다른 보라색도 있는데 얘가 유독 더 진해서 끌렸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색보다는 선명한 진한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뭔가 막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극단에 있는 색이 아니라 그거에 섞인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보라색 옆에다 다른 색을 넣는다면 어떤 색이랑 같이 두고 싶으세요? 보라색 옆에 저 첫 번째는 빨간색. 이 옆에 둘까요? 이 두 컬러가 같이 있는 느낌은 어때요? 서로 조화로움. 되게 잘 서로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빨간색은 왜 고르게 됐을까요? 가장 선명한 느낌이 나서 좋았던 거. 그리고 보라색이랑도 서로 좀 진한 느낌이 잘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르는 컬러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네. 내가 지금 이 색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고르는 컬러는 컬러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컬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 내가 가장 처음에 고른 컬러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많이 표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말해줘요. 겉으로든 행동으로든 이미지로든. 그래서 바이올렛,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중간색이죠. 네. 혼합색이에요. 혼합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자체는 하나를 똑부러지게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품고자 해요. 특히 바이올렛이 품게 되는 다양한 것들에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네.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느끼는 것들을 뜻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관찰을 했을 때 분명히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 에너지예요. 네, 그 옆에는 레드가 왔죠. 레드랑 바이올렛 이 두 컬러의 차이는요. 바이올렛은 나의 상상이라면 레드는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온 컬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꺼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꺼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레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바이올렛이 말하는 나의 상상, 영감, 뭔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레드는 현실화시켜주는 힘이에요. 근데 아직 내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컬러는 서로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가지고 갈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 컬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혹시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대학 공부도 하고 있지만 사실 패션 디자인 쪽을 희망하고 있어서 방학 때 한번 옷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상상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돈도 들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막막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랑 많이 달라요? 네, 지금은 그냥 경영학과 아, 하고 있는데 완전 디자인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보기 위해 뭔가 시도해본 거는 있어요? 준비하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좀 큰 시련을 맞이해서 잠시 주춤해 있는 상태. 주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좀 많은 생각들이 엉켜있는 네,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이 지금의 바이올렛과 레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색? 하늘색. 요색. 네. 자, 하늘색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느낌으로 골랐죠. 네. 저 색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청아하고 맑은. 맑은.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색의 순서가 되게 원래는 탁했다면 좀 더 이제 맑아지는 느낌으로 가는 순서인 것 같아요. 세 컬러 나란히 있는 모습은 잘 어울려 보여요. 네.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빠진다면은 되게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간색은 여기서 꼭 필요한 네. 조화를 갖고 있나 봐요. 이 세 가지 컬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에너지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컬러가 뜻하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소망을 나타내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러랑 마지막 컬러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컬러랑도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단계니까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블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이상이에요. 내가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이상. 근데 이 바이올렛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블루는요, 생각을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쓴다면 블루는요, 좀 더 이성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요. 바이올렛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컬러가 블루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고 계획을 세우게 해주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돼요. 자, 그리고 레드와 본다면 레드는 현실이라 그랬죠. 이 두 컬러는 서로 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립은 아니에요. 반대라는 의미는 레드는 현실화시키고자 해요. 당장 움직이고 싶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결과를 내고 싶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원해요. 거기에도 블루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라고 도와주는 컬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컬러에서 조금 더 세분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는 것은 지금 각각의 컬러들은 이제 톤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색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고 끌리는 톤에 따라서도 좀 더 분명한 내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심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골랐던 바이올렛부터 보면 바이올렛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톤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바이올렛을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 돼요. 세 번째 있는, 네 번째 있는, 뒤에서 세 번째. 네. 바이올렛이랑 레드는 굉장히 딥한 컬러예요. 그죠? 무게감도 좀 깊어지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블루는 굉장히 밝고 가벼워졌어요. 이 색깔 톤의 어떤 무게감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톤은 우리 내면을 뜻해요. 내면을 뜻한다는 것은 내 시선이 지금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예요. 지금 현재 나는 여기에 있어. 좀 깊은 곳에 있어. 아직 내면을 관찰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하면 좋을지 지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마지막의 컬러 톤의 방향은 밖을 향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는 저 바깥으로 향할 거야 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내가 고른 톤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마지막에 있는 청렴이라는 것은 정말 누가 봤을 때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거기에 뭐 하나 거스를 게 없는 그런 정말 맑고 안전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레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품위 있는 이상향을 가장 내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까지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색은 마젠타라고 해요. 자주색이에요. 이 두 가지 바이올렛과 레드 중간에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의지를 했을 때 거기서 활력을 얻어올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어주는 컬러기도 해요. 나를 포용해주는 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너그럽게 끌어안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이슈를 담고 있는 색을 우리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색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색은 실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색을 나한테 많이 흡수시켜주고 취해줄수록 분명히 그 에너지는 메워진다고 기억을 하면 좋아요. 레드, 마젠타 이 계열들 한 겨울 동안은 나한테 힘을 많이 활력을 줄 수 있는 컬러가 될 거예요. 사람으로 곁에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쓰는 에너지를 내가 계속 나한테 주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조력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색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스스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만 하면 돼요. 괜찮으셨어요?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혹시 요즘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나 내가 좀 신경 쓰고 있는 일 있어요? 제가 최근에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느껴서 이런 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좋은 경험을 했나봐요. 받았다라는 경험도 굉장히 좋은 건데 받은 걸 또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자, 가치관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원래 내 모습은 어떤 컬러였을까요?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은 후에 달라진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요? 조금 더 묘해진 핑크색. 핑크색. 모든 색은 나쁜 색은 없어요. 당연하죠. 이제 레드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레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좀 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핑크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방금 말한 가치관에서 봤을 때 내 것을 더 많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컬러기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할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취했을 때 핑크는요.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타인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레드가 시선이 나의 중심에 있다면 핑크의 시선은 남에게 가 있어요. 근데 나를 무조건 희생하는, 헌신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수용해주면서 받아들여주면서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는 에너지예요. 자,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핑크가 무언가를 주게 된다면 그거는 희생이에요. 나를 계속 고갈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레드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바탕, 현실적인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컬러예요. 이 과정에서, 이 레드에서 핑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생만 되고 나서도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찬이라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뭔가 그런 알 수 없는 사랑에 이끌려서 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컬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있을까요? 노랑 색깔. 노란 색깔. 레드와 핑크와의 관계를 보면 예전에는 핑크를 레드에 속한 색으로 봤어요. 레드에 섞인 화이트의 역할은요, 테라피적으로 보면은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더 확대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흐르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이 가운데의 옐로우는요, 나를 그렇게 확장시켜주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흐를 수 있게 도와준 어떤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각각의 컬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드들 하나씩 뒤집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큰 변화나 뭔가 내가 크게 뒤바뀌는 결심도 결단이지만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도 결단에 속해요. 근데 내가 한 결단은, 내가 썼던 결단의 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옐로우는 햇살 같은 컬러예요. 햇살은 태양빛이죠. 빛은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줘요. 없던 것들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는 컬러예요. 아마 내가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내 주변에 있었지만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가려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야가 확장이 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보여졌더니 보살핌이라는 에너지가 나왔네요. 약간 핑크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마음과 영적인 개념이에요. 아직 형태가 없다고 보면 돼요.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머릿속엔 가득해요. 그래서 내 가치관, 신념으로 새겨지는 컬러예요. 자, 그러면 새겨진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볼 수 있는지 좀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네. 그림이 그려지면 내가 행할 수 있겠죠. 그 그림들은 혹시 그려지세요? 어떻게 보면 저의 진로라도 진로를 통해. 관련이 있고 결국은 제 행위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표현해주는 컬러도 있을까요? 하늘색이요. 이 두 컬러의 조합은요, 같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냐면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에너지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 용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감성의 힘, 그리고 마음과 행동의 힘,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갈 수 있게 맺어주는 조합이라고 보면 돼요. 보살핌과 이성, 이 두 가지 언어가 나왔어요. 자, 보살핌과 이성은요, 어떻게 보면 단어로만 보면 서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과 무엇이 가장 균형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살핀다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 해요. 근데 내가 그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게 이성적인 힘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